자, 오늘은 마트의 PB 상품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우리 PB라고 하면 이 브랜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상품들을 얘기를 하죠. 뭐 브랜드가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유통업체가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하게 마트의 PB를 생각하지만 우리 편의점에도 P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제품도 PB가 있습니다. 이렇게 PB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런 PB가 과거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아셔야 될 텐데, 최근에 마침 또 홈플러스가 PB를 통합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얘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홈플러스가 PB 브랜드를 조금 합쳐서 심플러스라는 PB 브랜드를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미지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모델분들이 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일단은 홈플러스의 계획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활 민착형 제품으로 굉장히 좀 다양한 제품을 낼 거다. 이런 얘기까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통합이냐 하면 원래는 식품하고 비식품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자, 요거를 통합을 해서요. 가성비와 고품질을 이제 결합을 한 겁니다. 이제 고품질이라고 하면 홈플러스 시그니처라는 이런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요거가 이제 들어와 있는 거고요. 가성비는 기존의 PB 제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좀 합쳐졌다. 어떻게 보면 가성비와 고품질을 같이 잡겠다라는 요런 의지로 보여요. 그렇죠? 자, 그리고 브랜드라는 것 자체는 PB도 어쨌든 간 브랜드니까요. 이 브랜드라는 게 이 흩어져 있어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브랜드로 어떤 느낌을 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가 좀 통합적으로 좀 드러나야 되는데, 마치 우리 마케팅 할 때 옴니 채널처럼요. 근데 이게 다 나눠져 있으면 사실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을 좀 극복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2024년 회계 연도 기준을 한번 볼게요. 이건 오타네요. 그렇죠? 자, 2024년 회계 연도 기준을 좀 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 분기별 최대 10% 정도 성장을 하고요. 품목별로는 최대 67% 정도 성장을 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결론적으로 이 PB의 영역을 좀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타고요. 2024년 회계 연도 기준입니다. 자, 먼저 가성비에 대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을 찾는 부분들이 있고, 이 가성비를 소비의 기준으로 어느 정도는 좀 삼고 있다라는 얘기가 PB 제품을 계속 찾는다는 게 그런 얘기겠죠. PB가 여러 가지 얘기를 담을 수는 있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동일 카테고리 제품보다는 조금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확실하게 좀 챙길 수가 있는데, 무조건 가성비만 찾는 건 아니겠지만 현 시점의 트렌드나 경제 상황을 본다면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소비 트렌드 2025라는 제 책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는 돈을 모아서 열심히 쓰려고 하지만 내가 관심이 그닥 없는 분야에는 해당 자원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최대한 가성비를 찾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내가 내 취미에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뭐 그냥 기타 생활용품들은 내 관심사의 영역은 아니니까 뭐 적당한 거 쓰는 거예요. 예, 이렇게 좀 나뉘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가성비라는 단어는 여전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는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데, 요즘의 트렌드를 본다면 정체성이 없는 경우는 정말 마케팅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한테 찾아와야 될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아시죠? 뉴미디어는 모두에게 마케팅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근데 모두에게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다 보니까 경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체성조차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렵겠죠. 그렇죠? 자, 이런 정체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컨텐츠를 좀 개발을 한다던가 아니면 좀 더 대중 친화적인 마케팅을 하는 기업이나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기관들도 그렇게 하죠. 자, 이런 상황인데 유통에서 뭔가 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정체성조차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돌아볼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PB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쪽에 와야만 살 수 있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B를 정체성을 잘 담으면 사실상 우리한테 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한 가지 방식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편의점에서도 활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가전 업체에서도 활용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다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고 홈플러스도 PB에 관심을 두면서 좀 더 이렇게 통합을 해서 확장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이런 쪽에 트렌드를 좀 감지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홈플러스 PB 통합으로 오늘 또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통합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에 대한 접근들은 기업이나 브랜드나 뭐 기관들이 좀 더 뭔가를 봤을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에이 뭐 대충 뭐 하지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올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조금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